네, 안녕하세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홍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술은 고체 암모늄을 활용해가지고 연소 장치에서 나오는 그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에 있고요. 주로 그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배출가스 흡처리 기술을 거의 한 20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교육입니다. 기술 교육입니다. 먼저 고체 암모늄이 있는데요. 고체 암모늄이 뭐냐면 암모니아하고 그 CO2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상온에서는 이렇게 고체로 존재하고 열을 받으면은 60에서 한 100도 정도를 가열하면 열분해가 돼가지고 얘가 암모니아하고 CO2 가스로 CO2로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고 나서 이게 이제 엔진이 여기 있고 배출가스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그다음에 SCR이라는 촉매가 있습니다. 촉매 전단에다가 레귤레이터나 도징 밸브 등을 이용해서 그 암모니아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체 암모늄의 종류는 이제 상온에서 고체고 열을 가하면 이제 기체로 분리되는데 유레아, 요소라고 부르고 암모늄 카보네이트, 암모늄 카바메이트 이런 물질을 통칭해서 고체 암모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저희들 기술도 시스템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레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암모니아가 있고 CO가 이렇게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화학 구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유레아는 물론 가열을 하면 이렇게 암모니아 가스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분해 온도가 140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분해를 하다가 보면 이 에치인 CO라는 그 물질이 생겨가지고 관리를 잘못하게, 제어를 잘못하게 되면 이 아닌 계열로 다른 물질로 가버립니다. 다른 물질로 가버려서 하여튼 유레아를 그 열분해해서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카보네이트하고 카바메이트 이런 물질을 주로 쓰는데 암모늄 카보네이트는 그 암모니아하고 CO2하고 물에다가 암모니아 가스하고 CO2를 집어넣으면 밑에 이렇게 침전되는 물질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암모늄 카보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고 이 암모늄 카보네이트는 그 열을 한 58도 정도 가열하면 그때서부터 이렇게 가스로 분리되는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레아보다 얘가 시스템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그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늄 카바메이트는 그 비슷하게 약 60도에서 열분해가 돼서 암모니아 가스로 바뀌는데 장점은 여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카보네이트는 물이 생기는데 얘는 물이 없다는 장점이 생기죠. 그래서 물이 있게 되면 그 시스템 온도를 물이 이제 고이기 때문에 반응기 안에서 100도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메이트가 그 시스템적으로는 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카바메이트 물론 근데 카바메이트하고 이제 뭐 킬로그램당 암모니아 몰수 뭐 이런 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카바메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시스템에 물론 카보네이트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카보네이트를 쓰려면 시스템 온도가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 그 다음에 물을 처리하는 그런 그 방법을 고안해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격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유레아는 그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용 그 환원제로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고 카바메이트는 그 암모니아 가스하고 CO2 가스를 반응을 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암모늄 카바메이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물을 빼서 지금 현재 유레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모늄 카바메이트 가격이
유레아랑 거의 동등한 수준에서 구입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카보네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에다가 암모니아 가스, 그다음에 CO2 가스를 넣으면 밑에 이렇게 석출되는 게 암모늄 카보네이트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 요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제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을 좀 이해하려면 이 그래프를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는 밑에가 온도고요. 0도부터 140도까지.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이 압력입니다. 0바에서 16바까지 제가 그렸고요. 그 어떤 그 밀폐된 용기에다가 고체 암모늄 카보네이트나 카보네이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가열하게 되면 증발이 돼서 그 기화가 돼서 고체니까 기화가 돼서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포화 압력 곡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그 온도 압력 곡선을 따라가게 되고요. 이쪽 온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쪽은 가스상으로 존재하게 되고 만약에 온도는 높고 압력이 높은 조건이다 그러면 고체상으로 존재합니다. 하여튼 그 고체 상태였다가 가스 상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이 상태가 왔다 갔다 가역 반응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그 유레아와 같이 가역 반응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면 다른 물질이 생긴다면 이 시스템 구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암모늄 카보네이트하고 카보네이트는 이런 어떤 용기에서 넣어서 가열을 하고 냉각을 시켰을 때 이 동일한 물질로 처음에 스타트했던 물질로 완벽하게 가역 반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시스템을 보여드릴 텐데요. 시스템은 온도가 약 한 100도에서 140도, 압력은 4에서 한 8바 정도로 유지되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전을 위해서 10바 이상이 되는 바이패스 밸브 등이 열리고 여러 가지 작동으로 그 시스템이 그 안전 조치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제 선박에다가 저희들이 1.2메가와트급의 선박 엔진에 배출가스 그 질소 산화물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설계하고 실증했던 시스템입니다. 반응기 400리터짜리 반응기를 2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에는 이 반응기에는 전기 히터가 있어서 전기 히터 라인, 그 다음에 냉각수 라인이 있어서 온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히티드 라인으로 뽑아가지고 이쪽에 그 유량계하고 그 다음에 가스 유량 조절 밸브를 두고 온도 압력 센서, 레귤레이터 이런 걸 두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양만큼의 암모니아를 이쪽 SCR 전단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쪽은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어기인데요. PLC 기반으로 만들었고 저희들이 반응기 2대, 그다음에 이쪽에 뭐 레귤레이터, 그 플로우 레이트 컨트롤 밸브, 그다음에 유량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온도 센서 실험용이기 때문에 실증 실험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온도를 계측할 수 있게 온도 압력을 계측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압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공압이 하나 들어가서 이쪽을 이제 다 운전이 정지가 되면 클리닝을 해낼 수 있도록 이쪽을 가스를 불어낼 수 있도록 했고 냉각수가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쪽 반응기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면 다시 여기 가스가 되면 다시 고체로 가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정지되면 이 퍼지 가스하고 그 다음에 냉각수가 돌아서 이 시스템을 냉각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른 거는 이제 상세한 프로그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실제 사진인데 이 선박의 밑에 이제 발전기용 엔진이 있고 저희들 발전기용 그 네 번째 엔진에다가 그 위에 그 배기 라인에다가 이게 배기 라인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지금 고체 암모늄 반응기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얘가 도징밸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암모니아 가스를 공급을 했고요. 그 연도를 통해서 SCR 총면은 이쪽에 있고 연도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목포 해양대 선박을 이용을 해서 400시간 실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증 시작하기 전에 배출가스 낙스 저감률을 확인을 했는데 현재 그 전에 유레아 SCR 시스템이 있는데 엔진 베이스에서는 7.33g/kWh의 낙스가 배출이 되는데 유레아를 분사했을 때는 1.93. 저희들이 솔리드 SCR이라고 하는 저희 시스템으로 암모니아 가스를 공급했을 때는 0.33g/kWh가 나왔고 이 결과는 제3의 기관에서 저희 기관이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그 입회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이렇게 낙스 저감률이 유레아보다 저희들 시스템이 더 좋으냐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레아는 액체, 물하고 유레아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증발을 해야 되고 증발한 다음에 기화가 되고 또 배출가스랑 섞이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하고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가스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그런 면에서 많이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컨섬션은 저희들이 전기 히터로 반응기를 가열했기 때문에 전체 파워의 약 한 1% 정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은 작년 10월서부터 올 3월까지 됐는데 처음에는 정박 중에 계속 반복 운전을 하다가 이때는 75시간 연속 운전을 하고 왜냐면 이 시스템은 처음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이런 고체 암모늄으로 선박에다 적용했던 거는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운전을 정박 중에 하고 또 항해 중에 또 연속 운전을 하고 정박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양한 조건에서 이렇게 400시간을 실시했습니다. 400시간 실시하고 나서 또 이제 낙스 저감률을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해주고 동일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기술의 특장점을 설명드리면 첫째로는 낙스 저감률이 유레아 SCR 시스템보다 훨씬 좋다. 왜냐하면 암모니아 가스 분사 방식이고 배출가스와 혼합거리가 짧고 혼합 특성들이 우수하다. 요소수 기술은 배출가스 온도가 200도 이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고 온도하고 상관없이 낙스 환원지에는 암모니아를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노즐 막힘 여러 가지 관리 비용이 요소수는 드는데 반해서 저희들 시스템은 굉장히 안전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저장 용량이 요소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가 요소고 60%가 물이잖아요. 근데 선박용은 근데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 한 3배 정도, 2.5배에서 3배 정도 암모니아 저장 용량이 크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수나 무수 암모니아들이 저장 비용 및 안전관리 비용 저장이 가능하다. 이런 걸 장점으로 드릴 수 있고요. 적용 분야는 연소시설의 질소 산화물 저감 기술로 활용이 가능하고 향후에 무탄소 에너지 암모니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원으로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여러 군데에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암모니아 안전한 저장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 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